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특별한 소득 없이 약 8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가시켰고 수억 원의 추징금 납부하면서도 교회 헌금과 자녀 유학비 등 고액 지출을 감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처가 비용을 댔다거나 경조사 수입으로 현금을 받았고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으로 매달 450만 원가량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국회에 그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이 정당한 의혹 제기를 비아냥과 조롱으로 응수하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청문회장에서 후보자 해명 요구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청문위원을 향한 반격과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국민을 위한 검증의장이 아니라 정쟁과 방어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고 의회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입니다. 게다가 김민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50%에 가까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을 20 내지 30% 수준이라고 답했고 올해 국가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거리 시에 대통령 대행하는 자리이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가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 국가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후보자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방역 책임자로 재직하던 시기에 남편이 방역 관련 기업 주식을 거래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드러나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갭 투자 의혹과 자녀집 반전세 계약 의혹이 제기됐고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미성년 자녀의 고액 주식 보유 등과 관련해서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고위공직자 검증을 책임져야 될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부동산 그리고 차명대출 의혹으로 임명된 지 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말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의혹 해소보다 임명 강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눈높이와 국회의 검증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사검증의 실패를 인정하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엄격한 재검토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해수부 장관님. 네. 지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대선 네. 공약이십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분을 보니까 북극 항로 거점 개발, 해양 산업이 집적된 해양 수도의 건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러는데요. 자, 그러면 PT 좀 띄워주세요. 그런 논리라면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있는 농도인 전북으로 그리고 과기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 이 대전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구상과 이 정면으로 저는 충돌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시 기능이 악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하고 대통령실에 세종 이전 검토합니까? 또 넘겨보세요. 지금 저기 분명히 세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왜 세종시 기능이 무엇인가? 예, 어떤 통합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자, 해수부 공무원도 약 8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비효율성 그리고 타부처 협업이 어렵다. 그리고 또 사실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와서 이 10년 됐는데요. 아주 어렵게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수부 업무 보고 하다가 중단된 적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자료 유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 유출이나 뭐 대통령 공약 검토 부족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것은 갑질, 저는 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해수부 업무 보고 중단하고 이 부처 이전 결정 사이에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대통령실이나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무슨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전재수 의원이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전문성보다는 지역 안배 그리고 혹시 내년 선거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장관직이 해수부 이전에 정치적 상징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면은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 장관님, 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나 내부 의견 수렴, 뭐 국회 보고, 공청회 이런 절차 거친 적 있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친 적은 없습니다만 전혀 없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공약으로 막 먼저 이렇게 던져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정부 책임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해는 나중에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좀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과기부 장관님하고 산자부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 로봇, 첨단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제일 기초적인 필요한 것이 무언가요? 네, 전력. 전력이죠. 예. 근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는 1,2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단 1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기 자료 좀 다시 띄워주세요. 네, 저 젠슨 황인데요. 그 AI 산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며 원전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 이 이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데이터 센터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리고 2029년도에는 수도권 비중이 82%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AI
쪽으로 가다 보면은 기존 인터넷 검색하고 비교하면은 이 생성형 AI 서비스 챗 GPT 이 전력 소모량은 10배 이상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는 서비스 전력 소모량은 텍스트 기반 서비스보다 40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을 보면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은 올해 1.4 기가와트에서 2036년에 6.1 기가와트로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것은 원전 5기 이상의 추가로 필요한 규모입니다. 산자부 장관님, 예, 네. 지금 이제 AI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데이터 확장이 국가 목표라면은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수급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지지난주에 울산에서 그 LNG를 활용을 한 AI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 착공을 했는데 뭐 국내에서는 지금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그 원전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그렇죠. 국내에서도 앞으로 그 원전의 활용도도 상당히 어떻습니까? 주목할 지금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방향이 전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네. 미국은 지금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프랑스는 지금 14기를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원전 국가였던 독일, 덴마크도 지금 다시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양한 에너지원인데 그래도 원전을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번에는 또 과기부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신재생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로 한다고 할 때 이게 에너지가 이게 스테디하게 이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전력이 간헐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물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ESS에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50년도에 태양광 발전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5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ES의 설치 비용을 추산을 했어요. 이게 국가 원자력 정책 제안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뭐 네, 제가 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400조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보완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다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방향을 틀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과연 지속이 가능할까요? 저는 원전은 계속해서 SMR 또 SFR 이런 걸로 좀 더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도 점점 이제 기술들이 좀 더 발달하니까 일정량은 더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나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비용이나 어떤 효율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원전이 그래도 가장 그 가성비가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네, 그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자력 정책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I가 화두인데요. 네. 그렇죠? 예.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AI 인재 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이제 그 첨단 인재 양성 체계에서 보면 AI 인재 양성 체계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단 고급 인재, 그다음에 중견 인재, 실무인재까지를 포함하는 첨단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급 인재 양성 체계는 과기부하고 네, 좋습니다.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저희가 급해요 상황이. 왜냐하면 중국 보세요. 중국은 벌써 딥시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 빠른 105 큐비트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어요.